네, 안녕하세요. 5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트랜짓 기간인데요. 유전자 키, 이제 휴먼 디자인 20번, 이제 주역의 풍지관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조의 연금술과 현존의 지혜라고 여기에서 관이라는 게 이제 꿰뚫어볼 관인데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칼 융의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지금 이 순간의 깊이라는 주제로 칼 융이 강의한다, 제자들에게 강론한다, 이런 가정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바람이 땅 위를 스치는 순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주역 20번째 헥사그램, 그리고 리차드 러드가 그것을 바탕으로 펼쳐낸 유전자키 20번이다. 내가 처음 주역을 접했을 때를 기억한다. 1920년대 나는 리하르트 빌헬름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그를 통해 이 동양의 지혜 체계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심층 구조를 반영하는 거울임을 깨달았다. 주역의 64개 헥사그램은 내가 평생 탐구해온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패턴들과 놀랍도록 공명한다. 오늘의 주제인 20번 궤, 풍지관을 보라. 위에는 손괴, 즉 바람이 있고 아래는 곤괴, 즉 땅이 있다. 바람이 땅 위를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형상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 즉 바라봄이다. 주의 깊게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 리처드 러드는 이 20번 헥사그램을 유전자키 체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배열했다. 일단 한국 시간 기준으로 20번 게이트는 21일에서 26일, 27일 새벽까지이고요. 특징은 이제 태양으로 20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구로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34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20, 34 채널이 형성이 되고요. 20, 34가 카리스마 채널이잖아요. 강력한 행동력과 추진력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이 뭐 하고자 했던 거를 시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의미 없는 바쁨보다는 내면의 반응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로 삼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반응에 집중하고 이제 프로젝터는 초대에 응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단계, 의식의 3단계 여정이 있는데 그림자는 피상성입니다. 얕음, 표면만 흐른 것이고 선물은 자기 확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신, 신뢰를 의미하고 CD는 현존, 완전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 층위는 내 분석 심리학의 핵심 여정, 즉 그림자에서 자기로 나아가는 개성화의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늘 나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본론 1. 주역 20번 궤, 풍지관의 원형적 의미, 원형으로서의 관조자, 궤의 모양과 의미, 풍지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양효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바람이거든요.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위는 이제 바람 풍이고요. 아래는 땅, 예, 곤괴예요. 이게 땅, 예, 아래는 땅.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땅 위에서 바람이 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람은 땅에 스며들지 않고 땅 위를 스치며 관찰합니다. 이 괴의 핵심 글자는 볼, 관입니다. 견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관은 꿰뚫어 보는 것,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즉, 풍지관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통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이란 무엇인가? 원형으로서의 관조자.
풍지관의 핵심 글자는 관이다.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황새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상에서 유래했다. 원래 여기에 이제 황새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건 안 보이네요. 예. 원래 작성했을 땐 보였는데 아쉽지만 이대로 하겠습니다. 황새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상에서 유래했다. 황새는 높은 곳에 서서 전체를 조망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본다. 나는 이것을 즉각 알아보았다. 이것은 내가 자기라고 부르는 원형의 기능 중 하나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성이다. 자기는 에고처럼 집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는 관조한다. 주역의 정통적 해석에서 풍지관은 이렇게 말한다. 관은 손을 씻었으나 아직 재물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믿음이 있어 우러러 본다. 이것이 무엇인가? 완전한 준비의 상태. 그러나 아직 행동하지 않은 상태. 순수한 주의, 어텐션의 상태다. 내 심리학에서 이것은 능동적 상상, active imagination의 초입과 같다. 무의식의 내용물을 억압하거나 분석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판단 없이, 두려움 없이. 두 개의 양효와 네 개의 음효,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 이제 위에 두 개는 양이고, 예, 요게 이제 바람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 네 개는 이제 음효가 되는 거죠. 위에 두 개의 양효. 예, 풍지관의 구조를 보면 위에 두 개의 양효가 있고, 아래의 네 개의 음효가 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상징이다. 두 개의 양효는 의식의 빛이다. 네 개의 음효는 무의식의 광대한 어둠이다. 이렇게 이제 의식과 무의식으로 예. 의식은 전체 정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괴의 구조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 나는 평생 이것을 말해왔다. 의식은 무의식이라는 광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주목하라. 두 개의 양효는 위에 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황새처럼 의식의 빛이 무의식의 깊이를 관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정신의 자세다. 무의식에 압도되지도 않고 무의식을 부정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성한 옴, 우주적 현존의 소리. 리차드 러드는 유전자 키 20번의 CG, 최고의 상태를 현존이라 명명하면서 presence, 이것을 신성한 옴과 연결한다. 옴은 힌두 전통에서 우주의 근원적 진동,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인 소리다. 나는 이것을 만다라의 언어로 이해한다. 만다라는 원이다. 시작도 끝도 없는 완전한 전체성의 상징이다. 오음의 진동이 공간을 채우듯 진정한 현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합니다. 집단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는 이러한 원형적 에너지가 잠들어 있다. 모든 문화권에서 명상, 기도, 의식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온 곳이 바로 이 현존의 상태다. 유전자키 20번은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수행이 아니라 우리의 DNA 안에 깊이 새겨진 잠재력임을 말하고 있다. 본론 2. 그림자, 피상성, 페르소나의 함정, 페르소나의 두꺼운 가면, 껍질.
유전자키 20번의 그림자, 피상성. 그림자는 피상성이다. 이것은 내 심리학에서 페르소나의 병리적 과잉과 정확히 일치한다. 페르소나는 원래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이다. 사회적 역할, 타인에게 보여주는 얼굴이다. 페르소나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적절한 가면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가면이 너무 두꺼워져서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다. 피상성이란 바로 이것이다. 표면만 살고 깊이를 잃어버린 상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타인의 시선과 외부의 자극에만 반응하며 사는 것.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에 일희일비하고 깊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림자의 집단적 표현이다. 그림자의 뿌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움. 왜 인간은 피상적이 되는가? 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풍지관은 바라봄의 괴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바라봄은 외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이다. 그림자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은 모든 것이다. 열등감, 분노, 욕망, 두려움, 수치심,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래서 인간은 바깥을 향해 시선을 돌린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판단하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려는 피상성의 전략이다. 집단적 피상성, 문명의 그림자.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대 문명 전체가 이 그림자 안에 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이가 없다. 모든 것이 빠르고 자극적이고 즉각적이다. 깊은 사유, 조용한 관조, 내면의 침묵. 이것들은 현대 문명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유전자키 체계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코드 안에 잠재된 그림자의 집단적 발현임을 말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집단 무의식의 관점에서 완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을 초월하여 인류 전체에 공유된 심층 패턴이다. 피상성의 그림자는 지금 이 시대 집단 무의식의 표면에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 원형적 도전이다. 본론 3. 자기 확신과 개성화의 여정. 진정한 자기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그림자인 피상성을 통과하면 우리는 선물인 자기 확신, self assurance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 자기 확신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confidence, 자신감과는 다르다.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은 종종 외부적 성취, 타인의 인정, 사회적 지위에서 온다. 이것은 페르소나의 강화다. 그것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직업을 잃으면, 관계가 깨지면, 건강이 나빠지면 그 자신감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유전자키 20번이 말하는 자기 확신은 다르다. 그것은 내면의 고요함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신뢰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자기와의 연결에서 온다. 개성화, 그림자를 통과하는 여정. 어떻게 이 자기 확신에 도달하는가? 그것은 individuation, 개성화의 여정을 통해서다. 개성화란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해야 한다. 피상성의 그림자, 자신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하는 그 부분을 용기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풍집관의 괴사는 말한다. 동자의 관은 소인에게는 허물이 없으나 군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다. 어린아이처럼 표면만 보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단계라는 뜻이다. 동자, 어린아이가 보는 것, 관은 이제 소인에게는 허물이 없으나,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표면만 보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군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부끄러워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단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촉구다. 어린아이의 관조에서 성숙한 관조로, 피상성에서 깊이로, 페르소나에서 자기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니마 아니무스와 20번 궤의 음양 구조, 풍지관의 구조, 위의 바람과 아래의 땅. 이것은 심리학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개념과도 연결된다. 사람은 움직임이고, 바람은 움직임이고, 변화이고, 정신적 에너지다. 땅은 수용이고, 안정이고, 물질적 기반이다. 남성 안의 여성적 원리 아니마와 여성 안의 남성적 원리 아니무스가 통합될 때 인간은 비로소 전체성에 가까워진다. 자기 확신은 이 내적 통합에서 온다. 자신 안의 바람과 땅, 움직임과 고요함,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외부의 흔들림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생긴다. 그것이 자기 확신이다. 현재 이 순간의 힘, 게이트 20, 지금, now. 휴먼 디자인의 체계에서 게이트 20의 공식 이름은 지금, The Gate of Now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자기 확신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잘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풍지관의 바람이 땅 위를 스치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과거의 바람도 미래의 바람도 아닌 지금 이 순간 불고 있는 바람이다. 내가 능동적 상상을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 무의식의 내용물을 만날 때 과거의 해석이나 미래의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이것이 바라보라고. 이것이 진정한 관조이고 이것이 자기 확신의 토대다. 본론 4, CD, 현존과 자기의 완전한 실현. 현존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빛.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힘. 유전자 키 20번의 최고의 상태, CD는 현존이다. 이것은 내 심리학에서 자기의 완전한 실현과 같다. 자기는 에고가 아니다. 에고는 의식의 중심이지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아우르는 더 큰 중심이다. 자기가 실현될 때 인간은 그 셀프죠. 더 이상 자신의 작은 이야기에 갇혀 있지 않다. 그는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자신을 경험한다. 현존이란 바로 이 상태다. 자신의 에고적 관심사, 두려움, 욕망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완전히 접촉하는 것. 이것이 신비주의적 경험이지만 동시에 가장 실용적인 심리적 상태이기도 하다. 신성한 옴과 집단 무의식의 공명. 리차드 러드가 유전자 키 20번을 신성한 옴과 연결한 것은 매우 심오한 통찰이다. 옴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적 공명이다. 내가 집단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다. 인류의 모든 전통, 신비 전통, 모든 종교, 모든 문화권에는 이 근원적 하나됨에 대한 경험이 있다. 힌두교의 옴, 기독교의 성령 체험, 불교의 삼매, 도교의 무의. 이것들은 모두 같은 원형적 경험의 다른 표현이다. 이 경험은 이 경험은 집단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 자기 셀프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온다. 유전자 키 20번의 CD인 현존은 바로 이 층에 접촉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심리적 성취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집단적 각성과 연결된다. 현존하는 자의 역설,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 풍지관의 전통적 해석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다. 관은 바라봄이지만 동시에 보여짐이기도 하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황새는 동시에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현종하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친다. 그의 존재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노자의 무의와도 통한다. 성인은 말하지 않고 가르친다. 내 임상 경험에서도 이것을 보았다. 진정으로 자기와 연결된 분석가는 특별한 기법을 쓰지 않아도 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의 현존 자체가 치유적이다. 이것이 유전자 키 20번 CG가 가진 힘이다. 예, 57번 채널과의 연결. 이게 이제, 20번이 이제 목센터에 있고요. 20번이, 이게 이제 그 비장센터에 57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57이 있거든요. 20번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모두가 20, 34인 요 카리스마 채널도 경험하고요. 20, 57인 브레인 웨이브라고 뇌파 채널을 또 경험을 해요. 저도 이제 20번. 그러니까 휴먼 디자인에서 20번 현존과 27번 직관이 연결이 됩니다. 20, 57이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다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온전히 존재할 때 어, 네. 휴먼 디자인에서 게이트 20은 게이트 50과 연결되어 뇌파 채널을 브레인웨이브 채널 형성한다. 게이트 57은 직관, 인투이션 게이트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현존과 20번, 현존과 직관 57이 연결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현재 순간에 존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관적 삶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직관을 무의식의 지혜가 의식으로 올라온 통로라고 본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정신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통로는 막힌다. 그러나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할 때, 풍지관의 고요한 관조 상태에 있을 때, 무의식의 지혜가 자유롭게 흘러 들어온다. 이것이 직관이다. 본론 5. 개성화의 실천. 20번 유전자 키를 어떻게 살 것인가? 관조의 수련. 내면을 바라보는 용기. 이론은 충분하다. 이제 실천의 문제다. 유전자 키 20번을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 첫 번째는 관조의 수련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명상일 수도 있고, 일기 쓰기일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산책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자극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아티스트 웨이에서
아티스트 산책이 생각나네요. 자연 속에서 산책이 아티스트 산책이 핸드폰 이제 꺼놓고 20분 동안 이제 동네를 걷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그림자가 올라올 것이다. 불안, 지루함, 자기 비판, 이것들을 억압하지 말라. 그것들을 바라보라. 풍지관의 황새처럼 높은 곳에서 판단 없이 바라보라. 그것들은 바라봄을 받으면 변형된다. 이것이 연금술이다. 피상성의 그림자 알아차리기. 두 번째는 자신의 피상성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언제 자신의 표현만 훑고 있는지, 언제 깊이를 회피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라.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확인할 때, 불편한 감정을 음식이나 쇼핑으로 덮으려 할 때, 깊은 대화를 피하고 가벼운 잡담만 할 때, 이것들이 피상성의 그림자가 작동하는 순간들이다.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변형의 시작이다. 자신의 피상성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행동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바로 관조의 공간이고 자기 확신이 자라는 토양이다. 현재 순간으로 들어올리는 닷. 세 번째는 현재 순간으로 들어올리는 밭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간다. 현존의 상태는 이 방랑하는 정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호흡이 가장 좋은 다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 이것이 현존의 가장 단순한 수련이다. 신성한 오음의 진동처럼 호흡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현실과 연결한다. 주역의 풍지관이 말하는 것도 이것이다. 바람이 땅 위를 스치는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라. 과거의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미래의 바람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지금 불고 있는 이 바람을 느껴라. 마무리, 관조하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자,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다. 주역의 풍지관에서 출발하여 유전잡기 20번의 새충이, 피상성, 자기확신, 현존을 탐구했고, 이것을 내 분석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연결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자. 피상성의 그림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하는 페르소나의 과잉이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자 현대 문명 전체의 집단적 그림자다. 자기 확신의 선밀은 개성화의 여정을 통해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과함으로써 얻어지는 내면의 중심이다. 이것은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자기와의 연결에서 온다. 현존의 CD는 자기의 완전한 실현이다. 에고의 작은 이야기를 넘어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완전히 접촉하는 상태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원형적 각성과 연결된다.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진정으로 현존하는 한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풍지관의 황새처럼 높은 곳에서 고요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고 행동하지 않아도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주역 20번 괴가 수천 년 전부터 인류에게 전해온 지혜이고 리처드 러드가 유전자 키 체계를 통해 현대적 언어로 다시 살려낸 통찰이며 내가 평생 임상과 연구를 통해 확인한 심리학적 진실이다. 자신을 바라보라. 깊이 바라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바라보라. 그 바라봄 속에서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것이고 그 발견 속에서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명상을 해도 잡념이 너무 많아서
현존의 상태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념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네의 무의식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잡념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을 바라보라. 풍지관의 관조처럼, 아, 지금 내 마음이 과거의 후회로 가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이 미래의 걱정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된다. 현존은 잡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잡념을 알아차리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능력이다. 그 능력은 수련을 통해 자란다. 어, 유전자 키 20번이 자신의 프로파일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다. 유전자 키 체계에서 특정 키가 자신의 차트에 있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자신의 삶에서 특히 강하게 작동한다는 의미다. 20번이 차트에 있는 사람은 현존과 피상성의 주제가 삶의 핵심 과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내 관점에서 보면 64개의 유전자 키는 집단 무의식의 64개 원형적 패턴이다. 모든 인간은 64개 패턴 모두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만 어떤 패턴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느냐의 차이뿐이다. 20번이 차트에 없더라도 현존의 수련은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다. 저도 20번이 없는데요. 저도 이제 현존하고 알아차리는 수련을 한 10여 년 돈 주고 개인 상담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차트에 있다는 건 의식에 있다는 거고요. 차트에 없다는 건 무의식에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MBTI에서 제가 ENTP인데 이건 의식이고 ISFJ가 무의식에 있듯이 이 무의식의 의식화를 계속 하는 게 개성화의 과정이듯이 어, 20번이 없지만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면 무의식의 의식화가 돼서 우리가 20번을 쓸 수 있는 거죠. 의식에서도. 피상성의 그림자가 집단적으로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이것이 현대 문명의 구조적 문제라고 본다. 산업화, 도시화, 디지털화.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자연과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주역의 풍지가는 바람이 땅 위를 스치는 형상이다. 그런데 현대인은 땅을 잃어버렸다. 콘크리트 위에 살고 화면을 통해 세상을 보고 몸의 감각보다 정보를 더 신뢰한다. 땅을 잃으면 뿌리를 잃는다. 뿌리 없는 바람은 방향을 잃고 표류한다. 이것이 집단적 피상성이다. 치유는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연으로, 몸으로, 침묵으로, 내면으로. 피상성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변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상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는 것은 자네 안에 무언가가 이미 더 깊은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나는 이것을 몇 가지 층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 층위, 그림자를 직면하라. 피상성의 뿌리를 보는 것. 피상성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왜 피상적이 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피상성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온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둡고 모순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인간은 표면에 머문다.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말하는 그림자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것, 열등감, 수치심, 분노, 욕망, 피상성은 이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는 정신의 방어 전략이다. 그러므로 피상성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는 용기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지 않으려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 질문을 매일 아침 자신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자네는 이미
풍지간의 항새처럼 높은 곳에서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기 시작한다. 저는 지금 무엇을 보지 않으려고 할까요? 저의 외로움을 보지 않으려고, 외로움을 느끼기 싫어서, 외로움을 못 견뎌서 술을 마시거나, TV를 보거나,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상성을 묵상하면서 제 아이를 재우면서 아이가 엄마는 왜 내 얘기 듣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피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랑 있을 때는 아이와 현존하려고, 아이와 함께 있으려고 의식적으로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충의는 침묵을 견디는 훈련.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현대인이 피상성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진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음악을 틀고 무언가를 먹는다. 이 모든 것이 내면의 침묵을 피하려는 행동이다. 그러나 깊이는 침묵 속에서만 자란다. 풍지건의 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바람이 땅 위를 조용히 스치는 그 고요한 순간,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관조가 일어난다. 실천적으로 말하자면 매일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라. 스마트폰 없이, 음악 없이 그저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이다.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것이다. 잡념이 밀려오고 지루함이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올 것이다. 그것들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저 바라보라. 그 바라봄 자체가 피상성에서 깊이로 넘어가는 문이다. 세 번째 층이 지적 성장과 자기 탐구, 깊이를 향한 능동적 움직임, 피상성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동시에 깊이를 향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다. 독서를 하되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책을 읽어라. 자신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철학, 심리학, 문학을 읽어라. 표면적인 정보 소비가 아니라 한 문장을 읽고 오래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내가 능동적 상상을 가르칠 때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 빠르게 많이 읽는 것보다 천천히 깊이 읽는 것이 무의식의 지혜와 접촉하는 더 좋은 방법이다. 제가 실제로 저는 책을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지는 않지만 한 책을 굉장히 오래 읽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읽다가 멈춰서 묵상하고 메모하고 그 한 줄 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어떨 때는 몇 달을 고민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스캇 박사님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제가 한 7년에 걸쳐서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좀 기다렸다가 읽고. 네. 또한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하라. 나는 지금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오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자네는 이미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감정의 어휘가 풍부해질수록 내면의 깊이도 함께 자란다. 마지막 네 번째 층이 페르소나를 내려놓는 용기, 진정한 자기 확신으로. 피상성의 또 다른 뿌리는 페르소나의 과잉이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자신을 끊임없이 조율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진짜 내면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피상성에서 벗어나려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다. 유전자키 20번이 말하는 자기 확신이 바로 이것이다. 이 자기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침묵을 견디밌고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다.
그 과정이 바로 내가 말하는 개성화다. 피상성에서 깊이로, 페르소나에서 자기로 나아가는 이 여정이 곧 피상성을 극복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피상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이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자신의 내면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풍지간의 바람이 땅 위를 스치듯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꾸준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피상성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연금술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존재는 이미 충분합니다.